혹시 아내가 없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본의 66세 남성이 올린 유튜브 영상 하나가 화제가 됐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떠났다. 나는 자유가 되었다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8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혼자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30년 이상 어디를 가도 항상 아내와 함께였던 일상이 때로는 귀찮고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외출할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짐도 들어줘야 하고 함께 다니는 게 지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떠났을 때 이제 혼자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친구들과 만나고 술도 마시고 새로운 연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을까요? 상실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이 5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갔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술집 여자들의 문자도 모두 무시하게 되었고 혼자서는 식당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맥주만 마시는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신의 배우자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72세 정한수 씨의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평범했던 화요일 아침, 아내가 오늘 저녁은 뭐가 먹고 싶으세요? 라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날따라 피곤했던 그는 아무거나라고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38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그런 짜증 섞인 대답이었다니. 2년이 지났지만 정 씨의 아침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잠에서 깨면 아직도 부엌에서 아내가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냄비 달그락거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 소리를 따라 부엌으로 가면 아무도 없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정 씨의 집 거실 벽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황혼의 해변을 걷는 부부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은퇴 후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할 줄 알았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매일 저녁 오늘 반찬 맛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돼요. 당신이 해주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당신이 있어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더 자주 말했어야 했는데 그 후회가 떠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노인의 하루 일과 중 무려 70% 이상이 아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일상의 깊은 의존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침에 깨워주는 사람도 아내,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도 아내, 병원 예약 챙겨주고 그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도 아내. 정 씨는 이제야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는 상대, 계절마다 옷장을 정리하고 이제 겨울이니 따뜻한 스웨터 입으세요라고 알려주는 사람, 오늘은 비 온대요. 우산 챙기세요라고 일기예보를 전해주는 사람, 모두 아내였던 거죠. 정 씨는 아내의 오래된 달력을 보여줍니다. 빼곡하게 적힌 병원 예약, 가족 생일, 약속들. 이것을 보면서 아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챙기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아내의 정성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정 씨의 이야기는 많은 남성 노인들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배우자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일상생활의 관리입니다. 특히 주방은 많은 남성 노인들에게 가장 낯설고 어려운 공간이 됩니다. 78세 박영호 씨의 넓은 아파트 주방은 마치 미지의 영역과 같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주방 식탁 위에는 오래된 요리책 한 권이 펼쳐져 있고 다양한 크기의 냄비와 프라이팬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요리사의 주방 같지만 박 씨에게는 그저 혼란스러운 공간일 뿐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 주방은 여전히 외계 행성 같아요. 박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이 많은 도구들 중에 냄비는 어떤 걸 써야 하는지, 간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소금 한 스푼이 정확히 몇 그램인지도 모르겠어요. 4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도통감이 오지 않습니다. 박 씨의 냉장고를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몇 개의 계란, 그리고 몇 봉지의 라면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라면도 매번 끓일 때마다 아내가 끓여줬던 그 맛이 나지 않아요. 아내는 항상 계란과 파를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렸죠. 저는 그대로 따라하는데도 그 맛이 안 납니다. 최근 서울의 한 복지대학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홀로 된 남성 노인 10명 중 8명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위기입니다. 마트에 가면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이에요. 박 씨가 지난주 마트 방문 경험을 공유합니다. 채소 코너에 가면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금치가 필요한지, 양배추가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야 하는지도 감이 안 와요. 한 사람이 일주일에 양파를 몇 개나 먹나요? 아내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신기해요. 결국 그는 장보기를 포기하고 과자나 인스턴트 식품만 사오게 된다고 합니다. 라면, 삼각김밥, 도시락. 이런 것들이 제 주식이 됐어요. 가끔은 반찬 가게에서 몇 가지 반찬을 사오지만 금방 상해버려서 결국 버리게 됩니다. 영양사와 상담한 결과 박 씨는 심각한 단백질과 비타민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75세 이상철 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작은 아파트 거실 한쪽에는 여전히 아내가 앉던 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이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밥을 차려놓고 앉아도 마주보며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한두 술 뜨다가 그만 먹게 돼요. 40년 넘게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식욕 자체가 사라졌어요. 이 씨는 가끔 라디오를 켜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텔레비전 앞에서 먹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먹어봐도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네요. 그가 보여준 냉장고 안에는 반쯤 먹다 남은 도시락 몇 개와 바짝 말라버린 김치가 보입니다. 가끔 딸이 반찬을 가져다 주지만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아요. 결국 상해서 버리게 되고 배우자를 잃은 남성들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해보면 평균적으로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1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있으면 다행이죠. 하루 일주일 때로는 한 달 내내 대화 상대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녀가 사회적 관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자녀들, 손주들, 친구들과의 만남도 대부분 아내가 주선했죠. 그런데 아내가 없어진 후에는 이런 관계들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주말마다 손주들이 놀러 왔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듭니다. 71세 김명수 씨의 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를 넘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와 국립보건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홀로 사는 남성 노인들은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우울증 발병률도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합병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수가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는 홀로 남은 남성 노인들의 고립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68세 이용성 씨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5년 전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씨는 처음에는 깊은 슬픔에 빠져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떠났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옷도 갈아입지 못했습니다. 매일 소주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 이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리 준비해둔 생활 기술과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가사 일을 조금씩 배워두었어요. 젊었을 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도 많아서 아내가 요리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다가 점점 함께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양파 써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된장찌개도 끓일 수 있게 되었죠. 이 씨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간단한 요리는 할 수 있어요. 시장도 제가 직접 봅니다. 아내가 늘 장보던 시장의 상인들과도 인사하며 지내요. 그분들이 가끔 아내분 많이 보고 싶으시죠라고 물어보시면 그때 비로소 마음속에 쌓아둔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 씨에게 또 다른 힘이 된 것은 취미 활동이었습니다. 은퇴하고 아내와 함께 시작한 등산 모임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아내가 떠난 후에도 그 모임을 계속 나갔고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이 여럿 있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 자연 속에서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높은 산에 올라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 내 슬픔이 조금은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씨의 집 거실에는 산행 중 찍은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부터 최근에 혼자 또는 등산 모임 친구들과 찍은 사진까지 그의 인생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았어요. 조용한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조용한 시간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시간에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이렇게 홀로서기에 성공한 이 씨는 다른 남성 노인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가사 분담과 취미 생활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부터 가사를 분담하여 청소, 요리, 빨래 등을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개발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모임, 취미 동호회, 종교 활동,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들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재정 자산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노후 자산 운용, 연금, 보험 등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멀리하지도 마세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용성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내가 그립고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를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수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통계를 인용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기대 수명은 80세, 여성은 86세라고 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6년 더 오래 살게 되는 셈이죠. 이런 수치만 보면 아내가 남편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통계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삶의 마지막 순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년학 전문가들은 70세가 되면 무려 10명 중 7명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홀로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60대 중반을 지나고 계신 분들에게는 바로 눈앞에 닥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혼자가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갑자기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두는 것, 그것이 남은 사람에게도 먼저 가는 사람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